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3일 오후 5시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의 기자회견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충격이 여러모로 다가왔습니다. 첫째는 이준석 당대표가 30대 후반이지만은 매우 단단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알리는데 상당히 뛰어나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메시지 전달 영역이 상당하다. 그리고 그 표현력이 꽤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실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수 철학을, 그리고 그 보수 철학을 정치권에서 구현하는 전략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신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준석 당대표를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쏟아내는 말이 성상납 사과하라, 그리고 사가지가 없다, 부르장무리가 없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이준석 당대표가 한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분들이 좀 나타났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견해를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 기자회견에서 느껴지는 것은 상당한 감정적 어떤 한이라고 할까요? 원한이라고 하면 좀 뭐 그렇지만은 섭섭함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얼마나 이준석의 항명에 마음고생을 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에게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상당히 직설적이고 아픈 표현이 많습니다. 그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당이 한 사람 몰아내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위인설법을 통해 당헌 당규까지 누더기로 만드는 과정은 전혀 공정하지 않았으며 정치사에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국회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가진 절대적 입법권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무리하게 뜯어 고치는 시도를 막아내겠다던 당의 모습이 이제는 사람 하나 잡자고 집단 린치에 이어 당헌 당규까지 졸속 개정하는 자기 모습 속에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대위 전환을 위해 누더기로 만든 당헌 당규와 그 과정은 금수완박한다고 모든 무리수를 다 동원하던 민주당의 모습과 데칼코마니가 되어버렸습니다. 데칼코마니는 그림을 이렇게 복사하는 그런 기법을 말합니다. 똑같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참 아픈 지적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을 얼마나 조롱하겠느냐. 예컨대 민주당이 금수완박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켰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몰아내기 위해서 배현진 최고위원을 위장 사퇴시키더니 나중에는 표결권을 행사할 때는 또 그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런 경우가 이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 상황을 주장하면서 당의 지도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황당한 발상입니다.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여론조사에서 파악됩니다. 민심은 떠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원내대표에게 보낸 어떤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이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비판합니다. 문제되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보내시고 원내대표의 부주의로 그 메시지가 노출되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당대표를 쫓아내는 일사불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전혀 공정하지도 논리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는 판단입니다. 윤석열, 권성동 두 사람의
불찰로 메시지가 노출되었으면은 두 사람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텐데 왜 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이준석을 몰아내는 쪽으로 결론이 났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메시지에서 대통령과 원내대표라는 권력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씹어 돌렸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씹어 돌림의 대상이 되었던 저에게 어떤 사람도 그 상황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비극입니다. 윤석열, 권성동 두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에게 해명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당이 잘 돌아갑니다. 좋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불과 몇 달 전에 같이 싸웠던, 그것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싸웠던 동지들 아닙니까? 동지 사이에서 이렇게 몰인정할 수가 있느냐? 미안하다는 말 그렇게 하기가 힘드냐? 이것은 인간적인 비극입니다. 그리고 문자 내용은 당이 잘 돌아간다면서 취하하는 내용과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원내대표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비대위 전환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와 함께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당내에서 비상상황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없는 비상사태를 만들어내기 위해 상당한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인들이 계엄을 확대하고 자신들과 뜻이 다른 정치 지도자에게 사법적 살인을 하고 급기야는 총구를 국민에게까지 겨누는 아픔이 모두 의도된 비상사태 선언에서 나왔습니다. 비상상황도 아닌데 비상상황이라고 선언한 것부터가 이게 얼마나 역사를 모르고 하는 짓이냐는 건데, 그 다음 이 문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격에 대한 그냥 저격입니다. 1년의 상황을 보고 제가 뱉어낸 양두구육이라는 단식은 저에 대한 자괴감 섞인 질책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양두구육, 양의 머리를 가지고 개고기라고 속여서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두구육. 선거 과정 중에서 그 자괴감을 몇 번이나 뿌리치고 연을 끊고 싶었던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겪는 과정에서 어디선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누차 그들이, 윤핵관인지 뭐 윤석열까지 포함한 줄 모르겠네요. 그들이 저를 그 새끼라고 부른다는 표현을 전해 들으면서 그래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지라고 참을인자를 새기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고 목이 쉬라고 외쳤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에게 선당후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매우 가혹한 겁니다. 선당후사란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후사보다 훨씬 아린 선당후사였습니다. 이 역시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듯합니다. 흔히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이다. 이념이 적과 동지를 가른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이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감정입니다. 감정이 이념이고 이념이 전략을 만들고 전략이 정책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사이의 이 감정싸움이 오늘 이 사태의 발단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대로 하면은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석열, 이준석 두 분 중에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웃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